2020 도쿄올림픽 철인 3종 경기가 한창인 도쿄의 오다이바 해변. 한창 수영 중인 선수들은 똥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똥물을 마신다는 게 맞겠네요. 결승선을 넘자마자 다들 구토하고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라 더위도 더위였지만 물이 완전 똥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신과 일본 언론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선수들을 보도하며 오다이바 해변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경기는 수질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물이 더럽고 위험해진 이유는 바로 하수도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열린 도쿄를 필두로 일본은 함유식 하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유식은 비가 와서 일정 용량이 넘으면 빗물로 희석된 하수가 공공수역으로 빠지는 구조인데, 도쿄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온갖 오수들도 늘어나게 됐고 희석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똥물이 돼버린 겁니다. 도쿄도 23개 행정구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1995년에 이미 100%를 달성했는데, 이 중 함유식 관로는 80%, 분료식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에서 하수도가 빠져나가는 오다이바 해변이 똥물이 된 겁니다. 게다가 도쿄도에는 정화조가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물이 더러운데 제대로 정화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근대화 이후 돈도 아끼고 일도 좀 빠르게 처리할 겸해서 빗물과 오수를 같은 광고로 버리는 함유식 하수도를 추진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2개 만들어야 하는 분류식보다는 싸고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쿄에 하수가 배출된 오다이바 해변의 수질은 올림픽 개최 전부터 문제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코스 점검차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철인 3종 경기 중 수영 경기가 수질 악화로 취소됐었습니다. 대장균 수치가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합이 정한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물도 누가 봐도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구린 데다가 거품도 많이 나서 더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물이 더러워 내 손이 안 보일 정도였다,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언론사에서 취재 갔을 때 기자는 수경을 착용하고도 오다이바 바닷속 시야가 거의 제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7년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조사했을 때는 대장균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물인지 독극물인지도 잘 모를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쿄는 굴을 이용해 수질을 정화하려고 했는데 미처리 하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거꾸로 굴이 폐사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게 된 일본의 똥물은 단순히 도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가와현의 가와사키시는 아예 도시가 똥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태풍으로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온갖 오물이 다 거리로 뿜어져 나온 겁니다. 이게 흙인 줄 알았는데 물이 빠지면서 아주 그냥 똥냄새가 그득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 하기비스는 하룻밤 만에 1000mm의 폭우를 쏟아내며 일본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와사키시도 이때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비가 내리면서 안 그래도 낡은 하수도는 버틸 수가 없게 됐고 결국 여기저기서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진들이 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시작됐던 70년대부터는 함유식 하수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하수도 정비 면적의 절반이 함유식이다 보니 이런 똥물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일본의 하수도가 문제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함유식 하수도가 문제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래됐다는 겁니다. 일본이 처음 하수도를 짓기 시작한 때는 메이지 유신 이후 1800년대 후반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럽을 본따 도쿄 간다에 1884년 처음으로 하수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사카에는 1894년부터 하수도를 건설하는 등 전국으로 넓혀 나갑니다. 물론 중간중간 개보수 작업도 하고 1970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분류식 하수도도 도입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이거 공사하려면 돈도 돈이고 공사하는 동안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까 한 번에 다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이 보고 배웠던 유럽도 그렇고 이미 하수도를 예전부터 건설했던 나라들은 한 번씩 겪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1880년 미국 멤피스에서 처음으로 분류식 하수도가 건설되기 전에는 모두 합류식으로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럽에 비해 일본은 관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600년경에 하수도를 처음으로 조성했고 이후로는 꾸준히 개보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하게 됐는데 역시 합류식 하수도로 템즈강이 엄청 더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최근까지도 생활하수와 폐수의 75% 정도가 합류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에는 하수도가 없는 국가도 많습니다. 상수도야 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지만 하수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 167개국의 하수도 통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갖춘 제대로 된 하수도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연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하수도는 분류식이 훨씬 많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합류식 하수도 처리구역 면적은 172만 제곱킬로미터에 분류식은 66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강남역 물난리는 나도 똥물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보다 앞설 수 있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늦게 하수도를 깔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하수도는 80년대에도 8.3% 보급률을 보일 정도로 뒤처져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에 먹고 살만해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하수도를 깔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82.3%에 달합니다. 서울은 아예 100%고 가장 보급률이 낮은 부산도 64%일 정도로 전국 어디에나 하수도가 깔려있게 됩니다. 합류식 하수도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일본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소위 국뽕 영상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이번 건 정말 팩트 그 자체로만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하수도는 정말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하수도가 굉장한 선진 시스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똥물이 범람하는 서울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10년 뒤가 일본의 지금이라고들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관리와 보수를 적절히 해나가면서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세계 최상위권의 하수도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